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를 비롯한 기술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1000을 돌파해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반도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나스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만에 대한 입장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가 이중 압박을 받으면서 급락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 속에서 반도체주와 대형 기술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매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2.7% 이상 폭락을 해서 2022년 12월 이후 지수의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심각한 무역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때 이후 하루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2020년 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유튜브로 함께 하셨던 분들도 일부 계실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는 다우지수도 하루에 10%씩 폭락을 했다가 다시 10%씩 폭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상승했습니다. 0.59% 상승해서 41,198. S&P 500은 1.39% 하락, 5,588. 나스닥 종합지수는 2.77% 하락, 17,996.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6.81%나 지수가 폭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5,408로 떨어졌습니다. 최근까지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했던 다우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만을 넘어서 4211, 그 다음 어제는 4954까지 오르고 오늘은 드디어 41000 넘어서 41198로 사상 처음으로 41000 선을 넘었습니다. S&P 500은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이것은 주로 기술 관련주 매도의 영향입니다. 지금은 S&P 500에 기술 관련주가 32%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IT 관련주들의 비중이 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하락하게 되면 S&P 500도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S&P 500 내에서 정보기술 부문 ETF죠. SLK 약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22년 12월 이후 최악의 하루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XLK 19.7%, 나스닥 100을 대표하는 QQQ는 19.67%로 똑같죠?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5년 동안의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XLK 178%, QQQ 152%로 S&P 500 내의 정보기술 섹터 ETF가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간의 투자 결과 보면 2.5배에서 2.8배의 높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8%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 18일 9.8% 하락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의 낙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때 팬데믹 때 함께 하시지 않고 한 1, 2, 3년 되신 분들은 지금 처음 오늘 이런 폭락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2.8% 급락을 해서 2022년 12월 15일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은 수출 제한에 대한 투자자 우려에서부터 기술 주식의 전반적인 매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하락을 냈는데 이번에 나타난 역풍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엄격한 제한 가능성이었습니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첨단 칩 기술을 계속 공급하는 기업에 더 강력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동맹국에 알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술을 아주 조금만 사용한 외국산 제품에 대한 통제를 포함해서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이 자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같은 해외 반도체 기업일지라도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TPR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TPR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예요. 이것 때문에 ASML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이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나서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과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비우호적인 발언, 또 AI 수혜주에서 중소형주로의 순환매라는 3중 악재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술주를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오늘 7% 가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6.64% 급락한 117.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9,020억 달러로 다시 3조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에 약 20%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니까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10.2%나 폭락을 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도 하락을 면치 못한 가운데 특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13%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ASML은 전 거래일보다 12.74% 내린 932.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는 ASML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ASML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에도 중국에 이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만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면서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발언을 하니까 대만의 대표 반도체 업체 TSMC의 주가도 8%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TSMC는 7.98% 급락한 17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총도 다시 8,87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TSMC는 장중이지만 한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은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인텔은 0.35%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중 제재를 남발함에 따라 인텔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텔을 제외하고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니까 오늘 반도체 지수도 7% 가까이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의 지수 상승폭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S&P 500 17.8%, 나스닥 종합지수 21.9%, 22%죠? 이제 7개월째 접어가는데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 40%에서 지금 31.4%로 그동안의 연평균 상승률에 비하면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직도 월등히 많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가가 4% 이상 상승해서 화요일부터 이어진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존슨앤존슨도 3% 이상 급등해서 다우지수를 이끌면서 상승세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많은 주식 영역에서 차별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차익 실현 매물에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지난 5거래일 동안 1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내 저평가된 주식과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러셀 지수는 4년 만에 최장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다우지수가 9.2% 올랐습니다. S&P 500 17.8, 나스닥 21.9, 필라델피아 반도체 31.4%인데 러셀도 다우보다 더 많이 11.3%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 달간으로 보면 러셀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6.1%, S&P 500 지수 1.9%, 나스닥 0.8%.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6.2%예요. 한 달간 보면. 그런데 러셀 2000은 10.6%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